꿈드림센터 여러분, 오늘은 2019년도 2회 고졸 과학 검정고시를 풀어보게 될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볼 건데요. 바로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는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센서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센서. 자, 우리 문제만 잘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일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감지한다. 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압력, 힘을 감지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터치 스크린이나 디지털 저울의 이용이 됩니다. 바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감지한다. 즉, 힘을 감지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힘을 감지한다는 말은 즉, 힘, 어떤 힘? 압력을 감지하는 거겠죠. 손으로 누르고 터치스크린 같이 손에 있는 힘, 즉, 압력을 감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 압력 센서가 됩니다. 나머지도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스 센서는요, 우리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가스, 즉, 기체 성분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 다음에 소리 센서는요, 소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학 센서는 제가 2019년도 1회에서 했었죠. 바로 화학 센서는 화학 물질을 인식을 합니다. 소리를 인식하고 화학 물질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1kg의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4N과 8N의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가속도 나왔네요. 가속도. 힘이 나왔고 가속도가 나왔고 무게가 나왔으니까 우리 즉 가속도는 작용하는 힘에는 비례하고 그 다음에 질량에는 반비례한다는 F는 ma라는 공식이 나와야겠죠. 우리 F는 힘은요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속도는요, 이 가속도는 힘에는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식에다가 우리 수를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질량은 1kg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힘이 왼쪽으로 4N 작용하고 오른쪽으로 8N이 작용해요. 자, 우리 합력 어떻게 구했었죠? 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합력은요, 어떻게 구하냐 하면 바로 합력의 크기는 우리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게 되고 그 방향은 큰 힘이 되겠죠. 자, 우리 큰 힘은요, 8N이고 작은 힘은 4N이니까 합력은 4N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kg에 어떤 수를 곱했더니 4N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속도는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림에 보시면 그림자가 져 있죠. 제가 이 화면을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우리 3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은 같은 세 물체 A, B, C에 각각 높이가 다른 높이에서 우리 물체를 놓아버렸어요. 그때 지면에 도달하는 어떤 에너지요? 순간 운동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시면 A는 높이 1h, B는 2h, C는 3h 위에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A, B, C가 각각 이 지점에 있을 때 무엇을 가지게 되죠? 네,
바로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위치 에너지는요, 우리 가만히 놓게 되면 지면에 도달하는 동안에요, 뭘로 전환이 될까요? 네, 바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면에 도달한 순간 운동 에너지는요, 우리 각각 ABC가 이 지점에 있을 때 뭐랑 같아요? 네, 위치 에너지랑 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가장 작은 물체가 바로 지면에 도달했을 때 순간 운동 에너지도 가장 작겠죠. 자, 위치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이 뭐예요? 네, 바로 높이가 가장 작은 바로 A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그림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공전하는 어떤 행성의 타원 궤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이 행성이 60일 동안 전체 공전 궤도의 면적의 6분의 1을 휩쓸고 지나간다면 행성의 공전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이 법칙 어떤 법칙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어떤 법칙이에요? 네, 케플러 법칙인데 케플러 법칙 중에서도 케플러 제2법칙이고요. 우리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 말은요, 우리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을 휩쓸고 지나간다 라는 말이에요. 즉, 만약에 우리 60일 동안 여기 면적을 휩쓸고 지나간다면 만약에 또 여기도 만약에 6분의 1이라고 하면 이것을 같은 시간에 이렇게 지나가서 우리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는 속도가 빠르고 태양과 먼 지점에서는 속도가 느리다는 법칙이 바로 케플러 제2법칙이었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60일 동안 6분의 1을 휩쓸고 지나간다면 자, 전체 면적이 바로 여기서는 1이 되겠죠. 우리 면적의 6분의 1을 60일 동안 돌았으니까 우리 그렇게 되면 이걸 몇 배 해야 전체가 되죠? 네, 6배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60일도 6배를 해주면 바로 360일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살펴보겠습니다. 5번 볼게요. 자, 5번은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다이오드네요. 자, 우리 이거 2019년도 1회에서 한번 이 개념 다뤘었죠. 우리 이러한 다이오드는요. 무조건 전류를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합니다. 이러한 작용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우리 여기서 당연히 만류인력 법칙 아닐 거고요. 강한 상호작용 한쪽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상호작용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전혀 아니겠죠. 정답은 정류 한쪽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의미겠죠. 정확한 한쪽 방향이라는 말만 알면 우리 바로 정류작용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6번 열기관 또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서 열 효율이라는 말 2019년도 1회에서 했었습니다. 2019년도 열 효율은 어떤 의미라고 알려드렸죠? 네, 열 효율은요. 자, 한 번 더 적어보도록 할게요. 열 효율은요,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데 이는요, 어떤 거냐면 우리 열 효율은 바로 우리 열기관이 흡수한 열에서 그 다음에 이 열기관이 한 일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죠. 우리 열이 얼마나 효율성 있게 쓰이냐, 즉 흡수한 열에 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했었죠. 앞에 열기관이 한 일, 열기관이 흡수한 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열 효율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 공식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가와 나의 열 효율이 같은데 가는 다 알려주었고 나는 다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가를 통해서 열 효율을 찾고 그 다음에 나를 그를 이용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의 열 효율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의 열 효율은요. 흡수한 열이 얼만큼이에요? 네, 가는 100줄입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은 뭐래요? 네, 20줄이에요. 그렇게 해서 100을 곱하게 되면 열 효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네, 바로 20%예요. 자, 그러면 우리 나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나는요, 나도 이제 열 효율이 20%고 가도 열 효율이 2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의 열 효율은요. 흡수한 열 50줄에다가 한 일 곱하기 100이 되겠죠. 즉 우리 한 일은요. 바로 10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 일은 바로 10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열 효율 공식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7번 보시면 투과력이 높아서 뼈의 골절이나 복부 질환 검진에 사용되는 CT에 이용되는 전자기파를 물어보았네요. 자, CT는요. 컴퓨터 단층 촬영을 말하는데요. 우리 인체의 한 단면에 여러 방향에서 어떤 이런 전자기파를 쏘아서 반사나 아니면 투과된 정보를 영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러 조직의 단면을 관찰함으로써 질병의 위치나 크기를 진단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우리는 촬영한 영상은요, 뼈가 하얗게 보이고 횡단면을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이때 이 전자기파는 무엇일까요? 자, 자외선은 당연히 햇빛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전혀 관계가 없겠고, 그 다음에 우리 자외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자외선은요 바로 살균 작용을 합니다. 살균 작용. 자, 적외선은요 바로 열을 감지합니다. 열을 감지. 가시광선은요 우리 가시광선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것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죠. 즉 바로 우리 CT에 사용되는 전자기파는 바로 X선입니다. 자, X선을 쏘아서 우리 반사나 투과된 정보를 영상화합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물질의 반응 속도가 느려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네요. 느려진 경우. 자, 펜이 잘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자, 느려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통나무가 잘게 쪼개지면서 더 잘 탄다. 더 잘 탄다고 했네요. 잘게 쪼개면 더 잘 타는 것은 바로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부채질을 하면 숯불이 더 환하게 타오른다. 반응 속도 어때요? 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면 쉽게 상하지 않는다. 네, 우리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반응 속도는 느려지게 되면서 쉽게 상하지 않게 되죠. 마지막 번호, 이산화 망가니즈를 넣으면 과산화 수소가 빨리 분해된다. 반응 속도가 빨라지네요. 문제만 잘 읽어도 답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9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은 수소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았네요. 자, 우리 그림을 보시면 이 수소 분자는요. 자, 몇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예요? 네, 바로 수소 원자 하나, 총 2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각각 나머지 문제도 한번 볼게요. 우리 1번 극성 분자이다. 우리 수소 분자는 극성 분자가 아니라 무극성 분자입니다. 3번 이온 결합 물질이다. 아니요,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라 우리 수소는요,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공유 결합. 그 다음에 4번 공유 전자쌍은 4개이다. 아니요, 공유 전자쌍은 한 쌍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시면 다음은 숯과 메테인의 연소를 나타낸 화학 반응입니다. 기획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물질은 무엇인지 물어보았네요. 자, 우리 탄소에다가 어떤 거를 넣었더니 연소가 일어나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였고, 메테인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었더니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왔대요.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은요, 우리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우리는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 그리고 그 개수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식 한번 볼게요. 자, 반응 전에 탄소가 1개였어요. 자, 후는요, 탄소가 1개, 산소가 2개네요. 그렇게 되면 우리 1번의 기억 또한 산소가 2개여야 하겠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3번이 됩니다. 우리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전에는 탄소가 몇 개? 1개. 그 다음에 수소가 4개. 그 다음에 2 곱하기 기억이었어요. 그런데 후에는요, 탄소가 1개. 그 다음에 수소가 4개. H2가 2개니까 수소 4개고, 그 다음에 O2, 산소 2개, 여기서 또 O가 2개니까 산소가 4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은 산소가 2개가 되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합성 의약품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자, 해열 및 진통 효과가 있으며 아세틸 살리실산이라고도 합니다.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살리실산의 부작용을 줄인 의약품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버드나무 껍질을 재료로 하는 최초의 합성 의약품은요,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해열이나 진통 효과가 있어서 아스피린 섭취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2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12번은요, 탄소 나노튜브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래요. 자, 1번 보시면 우리 나노물질이다. 당연히 문제에 탄소 나노튜브라고 했으니까 나노물질 맞겠죠. 그 다음에 우리 철보다 단단하다. 네, 탄소 나노튜브는요, 철보다 단단합니다. 강도도 세고요. 전기 전도도도 매우 크고 열 전도도도 매우 큽니다. 3번 보겠습니다. 연필심으로 사용된다. 연필심으로 사용되는 것은요, 바로 그냥 흑연이 되겠죠. 흑연 또한 우리 성분은 탄소가 되겠지만, 우리 탄소 나노튜브는 우리 나노물질이기 때문에 강도, 전기전도도와 열전도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등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번호 보시면 구성원소는 탄소입니다. 네, 당연히 탄소라고 적혀 있으니까 탄소가 구성원소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보실게요. 그림은 콩가 식물의 뿌리에서 일어나는 물질 A의 고정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대기 중에 어떤 물질이요, 생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인 어떤 화합물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때 사용되는 물질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이런 문제를 처음 보더라도 우리는 문제만 잘 파악을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우리 대기 중에 어떤 성분을요, 이용을 해서 토양 세균을 통해서 우리 뭘 만들었어요? 암모늄 이온을 만들고 또 질산 이온이 있네요. 자,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뭐예요? 바로 질소가 되겠네요. 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질소의 대기 중의 질소를요, 생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인 질소 화합물로 바꾸는 과정, 즉 질소 고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고정이 되거나 아니면 질산 이온으로 고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기 중에 질소 이용하는 거 이제부터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은 DNA의 구조 모형을 나타낸 것으로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DNA 하면 우리 바로 이중나선 구조인 것은 바로 알고 있어야겠죠. 네, 우리 이중나선, 두 개의 나선 구조로 되어 있겠죠. 네, 1번은 옳은 문장입니다. 염기 A는 G와 결합한다. 염기 A는 누구랑 결합해요? 지금 T랑 결합을 하겠죠. 이것도 문제만 잘 읽어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다. 네, 맞습니다. 우리 DNA는요, 이중나선 구조이며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염기 종류에는요, 뭐 있어요? A, C, G, T가 있네요. 네, 우리 총 4가지가 있고, 우리 여기서 염기는 A는 T랑 결합하고 그 다음에 C는 G와 결합을 하네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세포막 구조 관련된 문제도 살펴볼게요. 우리 세포막의 주성분은 뭐예요? 네, 기억에 바로 나와 있네요. 우리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자, 우리 세포막은요, 지금 보시면 주성분은 바로 단백질과 인지질입니다. 네, 주성분은 바로 단백질과 인지질이에요. 우리 이렇게 크게 생긴 게 단백질이고, 이런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와 2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바로 인지질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인지질을 여기 부분을 우리는 머리 부분이라고 부르고, 여기 뒷부분을 우리 꼬리 부분이라고 불러요. 자, 기억은 그렇게 해서 정답이고요. 다음 니은. 인지질의 머리 부분은 친수성입니다. 친수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과 친하다는 말이죠. 자, 우리 여기 인지질은요, 머리 부분이 친수성이 맞습니다. 자, 우리 힌트가요. 우리 만약에 처음에 머리가 친수성인 거 몰라도 돼요. 그런데 어떤 힌트가 있어요? 여기 물이 밖에 있어요. 자, 우리 머리는 당연히 물과 친하니까 물과 맞닿아 있겠죠. 네, 우리 머리는 친수성 맞고요. 꼬리는요. 우리 꼬리는 바로 소수성이라고 부릅니다. 소수성이 뭐냐면 우리 지방이랑 친한 거야. 지방. 물 말고 지방이랑 친한 것을 우리는 소수성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니은도 정답이 되겠네요. 자, 디귿. 세포막의 경계로 물질 출입이 일어난다. 네, 우리 세포막은요, 항상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이동 통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세포막은요,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이동 통로이면서 세포의 바깥을 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내부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 단백질과 인지질 새로운 개념이 나왔는데 단백질, 우리 세포막은 주성분이 인지질과 단백질이며 인지질은 머리는 친수성, 물과 친하고 꼬리는 우리 지방과 친한 소수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번 바이러스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옳은 설명만 고르세요. 기억, 비감염성, 감염성 병원체이다. 자, 우리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지 않나요? 아니요. 바이러스는 감염이 되고 있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감염성 병원체이겠죠. 네, 우리 감염성 병원체입니다. 기억되지 않습니다. 니은, 대장균, 콜레라, 균이 등이 이렇게 속한다. 자, 대장균, 콜레라, 균, 바이러스는요, 우리 이름을 말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뒤에 바이러스를 붙이고요. 우리 세균은요, 대장균, 균, 콜레라 균 이렇게 균을 붙입니다. 우리 바로 콜레라균, 대장균 같은 경우는 세균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요, 뭐뭐 바이러스, 아니면 감기, 아니면 간염, 독감 이런 것들이 속하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맞는 답이고요. 숙주세포 밖에서 스스로 증식할 수 없다. 네. 우리 제가 죄송합니다. 니은도 그렇게 해서 되지가 않죠. 디귿 보겠습니다. 숙주세포 밖에서 스스로 증식할 수 없다. 네. 우리 바이러스는요. 숙주세포 밖에서 스스로 증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숙주 내에서만 증식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바로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자, 우리 그림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물질대사 과정이네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죠.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단백질로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흡수될까요? 방출될까요? 네. 우리 그림만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아미노산의 단백질이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바로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어떻게 에너지가? 네. 바로 지금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물과 이산화탄소로 합성됩니까? 분해됩니까? 네, 바로 분해되고 있죠, 지금. 포도당 하나가 지금 두 가지 성분으로 분해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흡수, 분해. 즉,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우리 에너지가 흡수되는 과정을 우리는 동하작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분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을 우리는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우리 동하작용과 이화작용 언제 나올지 모르는 문제입니다. 동하는 우리 간단한 물질이 복잡한 물질로 합성되는 과정입니다. 합성되는 과정으로 에너지가 흡수가 되고요. 우리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복잡한 물질이 간단한 물질로 분해되는 과정으로 에너지가 바로 방출이 되겠죠. 당연히 우리 간단한 물질이 복잡한 물질이 되려면 에너지를 필요로 할 것이고 복잡한 물질이 간단한 물질로 분해되면 그 과정에서 당연히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그 다음 18번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성 나왔습니다. 자성을 이용한 정보 저장 장치이다. 저장된 정보를 읽어낼 때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 이용된다라고 하네요. 우리 문제에서 지금 힌트를 다 줬어요. 자성 이용하고 그런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라고 하네요. 네, 정보 저장 장치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바로 4번이랑 연관이 있겠네요. CD는 전혀 우리 자성을 이용한 것이 아니죠. 네, 우리 자성을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바로 자기 기록 카드입니다. 19번 보시면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뭐가 커진다고 했어요? 네, 적색 편의가 커진대요. 자, 이런 허블의 관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도플러 효과 기억하시나요? 도플러 효과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어떤 물체가 관측자로부터요.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빛의 파장이 길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관측자로부터 가까워지면요. 파장이 짧아지는 현상을 바로 우리는 도플러 효과라고 해요. 이러한 빛의 도플러 효과에 따라서요. 적색 편의는요. 어떤 거냐면 멀어질 때 이것은요. 바로 멀어질 때요. 파장이 이렇게 돼서 길어지죠.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죠. 그렇게 되면서 파장이 긴 쪽인 붉은색 쪽으로 흡수선이 이동하는 것을 말해요. 즉 어떤 말이냐면요.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적색 편의가 커지는 것은요.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소리겠죠. 네. 적색 편의가 커진다는 것은 바로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생대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았네요. 자, 우리 지질시대는요, 총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선캄브리아 시대. 자, 선캄브리아대, 그 다음에 우리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마지막으로 현재와 비슷한 신생대입니다. 자, 우리 1번, 오존층이 만들어졌다. 우리 오존층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고생대입니다. 고생대. 지질시대 중 가장 긴 거. 자, 지질시대는요, 선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으로 지질시대가 가장 깁니다. 즉, 선캄브리아 시대가 가장 길게 되겠죠. 자, 합해석과 매머드가 번성하였다. 자, 매머드는 매머드 생각하면 포유류죠, 포유류. 포유류는요, 언제 생겨났냐면 신생대 때 우리 출현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합해석과 매머드는 신생대. 육상으로 생명체가 진출하였다. 우리 육상으로 생명체가 진출한 것은요, 바로 고생대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신생대라고 생각하면 가장 최근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머드 즉 포유류 종류들이 있는 것은 바로 신생대겠죠. 우리 신생대는요, 우리 포유류의 시대고요. 우리 중생대는 파충류의 시대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암에 대한 설명은 계속해서 나오죠. 기읍,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네, 우리 암은요,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죠. 그 다음에 흡연은 암을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네, 우리 흡연은 환경적 요인이죠. 유전적 요인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은 맞고요.
정상세포를 암으로 만드는 물질을 바로 발암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암을 유발하는 환경적인 요인은 흡연. 흡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방사선, 그 다음에 이러한 발암물질,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2번 살펴볼게요. 자, 일식 때 태양, 지구, 달의 위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았어요. 자, 우리 일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일식이 무엇이었죠? 네, 일식은요, 바로 달에 의해서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일식은 달에 의해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 자, 한번 문제를 살펴볼게요. 달에 의해서 태양이 가려집니다. 달의 위상은 망이다. 아니요, 달의 위상은 바로 삭입니다. 니은, 매달 일어나는 현상이다. 아니요, 매달 일어나진 않고요. 우리 지구의 공전궤도와 우리 달의 공전궤도가 일치하진 않아서 매달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상에 위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살펴보겠습니다. 달의 위상이 변하여도 달 표면의 무늬가 변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 이유는 우리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 달의 위상이 변하여도 달 표면의 무늬가 변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 달의 자전주기와요. 달의 공전주기가 같아서 우리 지구에서 달을 보게 되면요. 항상 같은 면만 보게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달의 위상이 변하여도 달 표면의 무늬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즉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으니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한쪽 표면만 보게 됩니다. 24번 지구계를 구성하는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것. 수권, 물, 기권, 우리 공기, 그거의 상호작용을 물어보았네요. 자, 1번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바람이 불어서 황사가 생긴다. 자, 바람이 부네요. 바람이 부니까 바로 기권, 그 다음에 황사가 생기니까 즉 땅에 있는 물질이 영향을 미친 거니까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겠죠. 2번 지하수, 즉 수권에 의해서 석회 동굴이 생긴다. 네, 석회는 우리 직권이죠. 해수면의 온도 상승으로 태풍이 생긴다. 해수면은 수권, 태풍은 기권이죠. 해안 침식 작용으로 수권으로 동굴 지형이 생긴다. 직권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좀만 힘을 냅시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무역풍의 약화로 페루 연안의 차가운 해수의 용승이 약화된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연안의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지면서 부근 어장이 황폐화된다. 자, 우리 이거는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요. 이건 바로 엘니뇨 현상입니다. 엘니뇨 현상은요. 우리 무역풍의 약화로 페루 연안의 차가운 해수의 용승이 약화되는 것으로요. 우리 동태평양 적도 부근 연안의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부근 어장이 황폐화됩니다. 이것을 바로 엘니뇨 현상인데요.
이거는 우리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 엘니뇨가 무엇이지? 나는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면 삭제하는 방법 사용하면 되죠. 쓰나미, 전혀 쓰나미랑 연관이 없습니다. 대기대순환과 연관이 없고 지구온난화 전혀 관계없죠. 우리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1번, 3번, 4번이 아니니까 정답이 2번인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2019년도 2회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조금 어려우시죠? 당연히 과학 과목이라는 것이 범위는 많고 배울 것은 많으니 어려운 법인데 우리 좀 몇 가지 우리 공식들은 외우고 그리고 문제에서 답을 찾아서 답을 선택하는 우리 그런 방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